소록도 가는 길 14회. 진성은 무녀인의 말을 듣고 마을이 있는 곳을 바라본다. 아지매, 저 마을인겨. 예. 이자 여기서 내려주시면 된다 아인가. 여기서 한참을 걸어가셔야 하는데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만 해도 너무 신세를 많이 진 거 아인가. 아지매요. 무거운 짐을 들고 한참을 걸어가셔야 하는데 위에 여기다 내려드리고 모른 척 가겠습니까? 진성은 무녀인이 내려달라는 곳에서 마을까지 적지 않은 거리임을 본다. 기왕에 모셔다 드렸으니 무거운 짐을 들고 걸어가시게 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길이 조금 지체된다 하더라도 집 앞에까지 모셔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다. 위에 그리 신세를 지면 미안스러워서. 진성의 차는 이미 마을로 들어선다. 문희옥은 마을 중간쯤에서 다시 차를 세운다. 이자 고맙습니다. 여기서 조끼 조집이니 세워주시면 고맙지에. 예. 진성은 차를 멈춘다. 우알끼고 여기까지 데려다 주셨는데 집으로 모셔가 물이라도 한 잔 마시고 가게 해야 하는데 울딸의 병이 심상치 않은 병이라 드가자고 할 수도 없고 개안심더 모쪼록 따님의 병이 완쾌하시어 좋은 날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참말로 고맙데이. 내 댁들이 아니었음 큰 고생을 할 뻔했는데 일이 그냥 가게 해서 미안타. 안녕히 계입시더. 잘 가소. 큰 복을 받을 거이다. 무녀인은 차가 출발을 하는 것을 보면서도 걸음을 옮기지 않는다. 참으로 고맙고 좋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행여 그들이 문둥이를 찾아다니는 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요즘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관에서 문둥이들을 잡아다 어디 한 곳에 가둔다는 소문들이 파다하게 들려오는 것이다. 순영이를 그런 곳으로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문희옥이다. 문희옥은 그들의 승용차가 시야에서 사라지고 나서야 양손 가득 짐을 들고 자신의 집으로 향한다. 순영이가 기다리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부지런히 걸음을 옮긴다. 밤새 혼자서 어린 것이 얼마나 무섭고 고생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방금 헤어진 사람들에 대한 것들은 이내 머리에서 사라진다. 문희옥은 외출을 할 때마다 밖에서 문을 잠그고 다닌다. 안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순영이 밖으로 나올 일도 없지만 밖에 나와서도 안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평소의 습관대로 밖에서 문을 잠그고 외출을 한다. 문희옥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순영은 문희옥을 확인하고는 문을 열고 나오며 반색을 한다. 아지매, 뭐냐?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겠노? 아입니다.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는 아지매가 그립고 생각이 납니다. 그랬나? 야, 생각보다 차가 일찍 들어온 모양입니다. 아이다. 오늘 낮에 들어오는 버스가 고장이 나서 못 들어온다 안카나. 그람은 어찌 들어오셨습니까? 문희옥은 짐을 풀면서 자신이 타고 온 차에 대해서 말을 한다. 그러나 그들이 문둥이들을 찾으러 다니는 것 같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공연한 말로 어린 순영의 가슴에 불안감을 심어주기 싫어서였다. 참말로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왜 안 그러나? 물 한 잔도 대접해서 보내지 못한 것이 좀에 미안타마는 웃자겠노. 순영은 그것이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안다. 결코 그렇게 신세를 진 사람들을 그냥 보내실 아주머니가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순영이다. 아지매요. 지 때문에 아지매 맴이 불편하시게 만들어 지송스럽습니다. 무신 그런 말이 있노.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기다. 그런 것에 맴 쓰지 말그라. 그라고 어여 이것을 좀 묵어봐라. 문희옥은 순영의 마음을 다독이며 음식 보따리를 풀어 순영이 먹을 만한 것들을 꺼내 놓는다. 그렇게 문희옥은 그해 겨울 순영이와 둘이서 보낸다. 순영이는 문희옥의 그런 자상하고 따뜻한 보살핌에 건강이 많이 좋아져 간다. 물론 병 자체가 나아지는 것은 아니었으나 그동안 몇 개월 동안 고생하며 굶고 허약해진 건강이 많이 좋아지면서 얼굴도 화색이 돌아온다. 순영이 그렇게 조금은 편안하게 보내고 있는 동안 진성과 동욱은 닷새만에야 소록도에 도착한다.
진성은 참으로 산길을 따라 아주 천천히 차를 몰면서 자세히 살펴가며 소록도까지 온다. 소록도는 고흥반도 남쪽 끝의 녹동으로부터 약 500m 거리에 있다. 섬의 모양이 어린 사슴과 비슷하다고 하여 소록도라 부른다. 진성은 차를 녹동 항구에 주차를 시키고 나서 배편을 알아본다. 다행히 1시간 뒤에 떠나는 배가 있다는 것을 알아내고 동욱과 함께 녹동항을 둘러본다. 가족들을 면회 가려는 사람들인지 두어 명씩 모여 배가 떠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띈다. 면회는 그리 어렵지 않게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가족을 멀리서 바라보아야만 한다는 현실에 그저 암담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도 그들은 그곳에 가족이 있고 생사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배가 출발할 시간이 되어가자 서둘러 배를 탄다. 배는 크지 않은 작은 목선이다. 잠시 후에 배는 섬에 도착한다. 사람들은 저마다 정문으로 가서 면회를 신청한다. 동욱이는 뛰는 가슴을 진정하려고 큰 호흡을 한다. 이곳에 정말 순영이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동욱은 이렇게 먼 곳에 순영이가 있어야 한다는 현실에 너무나 가슴이 아파온다. 잠시 기다려. 진성은 그런 동욱의 마음을 알고 자신이 정문으로 가서 순영의 이름을 쓰고 면회를 신청한다. 한 사람 한 사람 가족들을 만나려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두 사람은 자신들의 차례가 오기를 기다린다. 권동욱 씨. 네. 동욱은 자신의 이름이 불리자 총알처럼 뛰어간다. 환자의 이름이 권순영이 맞나요? 나이는 15, 고향은 경북 상주. 네. 틀림없는 권순영입니다. 그런 환자는 입소한 사실이 없습니다. 뭐라고요? 이곳에 입소를 하지 않았다 했습니까? 네. 입소한 일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이곳에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동욱은 매달리며 통사정을 한다. 진성이 역시 애원을 하며 매달린다. 또다시 기다려보라는 말과 함께 한참을 더 기다린다. 진성과 동욱은 가슴이 타 들어가는 심정으로 초조하게 기다린다. 그러나 역시 같은 대답만을 들을 뿐이다. 동욱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아 버린다. 동욱의 얼굴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린다. 소리도 없는 굵은 눈물 두 줄기가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다. 진성 또한 앞이 캄캄해지면서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고 있었다. 진성은 또다시 정문으로 가서 애원을 하고 또 애원을 해서 다시금 알아봐 주기를 간청한다. 허나 돌아오는 것은 역시 입소하지 않았다는 것뿐이다. 이제 어디에 대고 순영이를 찾을 길이 없다는 사실이 그저 암담하고 캄캄해질 뿐이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이곳에 이렇게 넋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진성은 간신히 동욱을 부축하면서 배로 오른다. 이번 배가 육지로 나가는 마지막 배가 된다는 말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형, 우리 순영이 우야면 좋나? 동욱은 순영이가 이곳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죽었다는 생각을 한다. 어린 여자 아이 몸으로 그 멀고 먼 험난한 길을 어떻게 올 수가 있을 것인가? 형, 우리가 순영이를 죽으라고 한 거이 맞드나? 진성은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한다. 우리 순영이가 참말로 죽었다는 말이가? 아니다. 순영이는 분명히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 있을 기다. 소록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나병 환자들이 가 있을 곳은 얼마든지 아닌나. 참말로 우리 순영이 죽지 않았을 깁니다. 그렇게 허망하게 죽지는 않았을 깁니다. 그러나 동욱의 말에는 이미 희망이 들어있지 않았다. 승용차에 오르고 나서야 동욱은 서럽게 흐느껴 온다. 시체도 찾을 수 없는 동생의 죽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도 살아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고 순영이에 대한 미안함과 죄스러움이 동욱을 더욱 서럽게 흐느끼도록 하는 것이다. 형, 내는 평생 웃지 살아야 하는겨. 우리 순영이를 가슴에 묻고 이런 가슴으로 웃지 살아야 하는겨. 동욱아, 기다려보자. 우리 눈으로 확인한 것도 아니니 우리 평생이라도 기다려보자. 언젠가는 반드시 순영이가 살아 돌아오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기다리며 살아가자. 그러나 동욱은 머리를 내젓는다. 이미 동욱의 마음에는 순영이가 살아있다는 확신이 없다. 할부지나 어무이께는 사실대로 말을 하면 안 된다. 만일 이 사실을 아시면 할부지는 그렇다 쳐도 느그 어무이가 어찌 살아가실 수 있겠나. 경면회가 안 된다고 하자. 아무도 접근을 하지 못하게 하고 면회를 시켜주지 않는다고 하자. 어무이가 평생을 기다리며 사신다 하더라도 지금 이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 느그 어무이가 견디지 못하실 거이다. 그러나 동욱은 그 어떤 대답도 할 수가 없다. 가자. 진성은 차를 출발시킨다. 언제까지 이곳에서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집에서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실 어른들을 생각해야 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이곳에 머물 수는 없는 일이다. 집으로 오는 도중 동욱은 물도 한 모금 입에 대지 않는다. 그런 동욱에게 진성은 계속 설득을 시킨다. 진성은 대구에서 다시 하룻밤을 묵는다. 이 상태로 집으로 갔다가는 동욱이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린다면 집안은 그야말로 줄초상이 날 것이 뻔한 일이다. 동욱아, 이 형이 말한 대로 해야 한다. 형, 그람은 우리 순영이가 너무 불상타입니까? 그람온 집안이 어찌 될 것인가 생각해 보았나? 어무이를 생각해야 한다. 어무이가 평생이라도 희망을 놓지 않고 기다리며 사실 수 있게 해야 한다. 진성은 설득하고 또 설득을 한다. 글 일향 이봉우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